자,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남자 꿀벌은 내 친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1월 8일이고요 제가 이제 봄벌을 깨운 지는 약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자, 이제 봄벌을 깨우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워낙 좀 바빠 가지고 영상 찍는 것을 좀 깜빡했습니다. 깜빡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봄벌을 깨우면서 어떤 때 이제 좀 주의할 점이나 그리고 깨우는 요령,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이게 이제 맨 가에 있는 벌통이라 요거를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안에는 제가 이제 촬영 안에는 토비는 꺼내보지는 않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요걸 일단 놔두고, 이게 이제 충청도에서 온 벌통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네. 자, 일단 봄벌 깨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봄벌 깨우기 영상이라 똑같은 소리 또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초보자분들은 좀 궁금하실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봄벌을 깨울 때는, 깨우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벌 깨우기 한 일주일 전에 옥살산 훈중을 한번 했습니다. 옥살산 훈중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벌을 깨우면서 이제 비냄볼 흘림 처리를 한번 했어요. 이제 그게 다예요. 이제 그 정도 해놓고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또 진드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유무를 판단을 해가지고 대충 한 4월 달은 아니고 3월 초 정도쯤에 이렇게 진드기 약을 할지 말지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약재로는 이제 속살만 요런 거를 이제 몇 년 전에는 봄벌을 깨우면서 속살만을 많이 쳤는데 이제 가만히 속살만이 이제 농약 약재죠. 농약성 약재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이렇게 물을 갖다가 이렇게 뿌려대는 것도 썩 좋아 보이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속살만이 크게 효과가 별로 많지 않다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서 요즘엔 속살만을 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속살만을 굳이 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속살만을 치세요. 치시는데 일단 제가 이제 속살만을 굳이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속살만은 농약성 약재입니다. 농약성 약재이기 때문에 저는 농약성 약재는 쓰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걸 안 쓰는데, 이제 써야 되겠다라는 옥살 훈증기도 없고 비냄볼도 없고, 그래서 이제 속살만밖에 없다 갖고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속살만을 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속살만을 치고 그 다음에 봄벌을 깨우고 한 보름 정도, 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왕스나 아니면 만푸골드 이런 거를 하나씩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만푸골드나 이제 왕스 같은 거 넣어줄 때 보면 이렇게 만푸골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쯤에 이제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구멍이 하나 나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구멍에다가 이쑤시개 요지를 여기다 끼워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데, 이제 만약에 세장벌로 깨웠다 그러면은 2매와 1매 그 사이에다가 넣어주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뒤편에다 넣지 마시고 가능하면 앞편에다가 넣어주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봄벌을 몇 번 깨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벌들이 이제 봄벌을 산란을 나갈 때 앞쪽에 산란이 나갑니다. 뒤쪽부터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돌연변이가 아닌 이상 앞쪽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앞쪽이 좀 따뜻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앞에 뭐 햇빛도 좀 비치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벌통에 이제 그 대류 현상이라고 굳이 뭐 이렇게 거창한 말을 하자면 대류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소문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 벽을 치고 위로 올라와 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그 대류 현상을 보입니다. 이 안에 이제 벌통 안에. 그렇기 때문에 찬바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돌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데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가 따뜻하고 뒤에는 좀 썰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아랫목이고 이쪽이 온목이야.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장작불을 그 아궁이에다 장작불을 떼죠. 장작불을 떼게 되면 앞에는 막 철철 끓어. 근데 뒤에는 막 별로 안 따뜻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장판이 막 그 타는 경우도 있었어요. 장판이 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이불까지도 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앞쪽은 따뜻하고 뒤쪽은 좀 덜 따뜻하고, 앞쪽은 아랫목이고 뒤에는 온목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 왕스를 넣어줄 때도 앞쪽에다가 넣어주는 것을 권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방제를 하시고, 뭐 본벌 깨우면서 뭐 개미산으로 본벌을 깨우는 경우, 그 어떤 분이 한번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본벌 깨우면서 개미산으로 이제 본벌을 깨운다. 요거는 거의 그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뭐하지만 거의 사이코 수준이다. 뭐 거의 또라이 수준이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개미산은 20도 이상 이제 올라가야지 이게 휘산이 되는데, 이 벌통 안이 지금 그 20도가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그 얘네들이 뭐 열을 올리고 한참 지나야지, 이제 뭐 한 일주일 혹은 열흘 정도 지나야지 이제 육아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개미산으로 이제 그 본벌을 깨운다는 것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그 발상은, 그 창의적인 발상을 높이 평가하고 싶긴 하지만 그거는 그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 좋은 방법은, 제가 권장하고 최고 좋은 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본벌을 깨우기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옥살산 훈증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본벌 깨우면서 비냄볼 정도 처리를 해주게 되면 뭐 제 생각으로는 금상첨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나는 그 옥살산 훈증기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는다, 초보 양봉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는 이제 그 속살만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왕스를 한 장씩 넣어줘라.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압축을 해야 되죠. 제가 지금 이제 요걸 이제 빼갖고 보여드리기는 좀 그래요. 솔직히 지금 현재 그 애들 잘 자고 있는데 이렇게 깨우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이제 소비는 빼지 않겠습니다. 소비는 빼지 않고 이제 이렇게 덮어놓고, 지금 이걸로 이렇게 덮었죠. 이렇게 덮었고, 그 다음에 여기 개포가 또 있고, 뭐 이걸 또 하나 덮었고, 날아가지마. 아이고, 날아가 버렸네. 자, 이 개포가 이렇게 덮여져 있고, 뭐 지금 요런 식입니다. 요런 식으로 돼 있고, 그 하나 둘 셋 넷 5장 정도가 되네요. 이게 벌이 좀 그 나름 뭐 괜찮아요. 괜찮은 정도라 지금 화분떡을 먹고 있고, 이쪽에도 지금 먹고 있죠. 이게 화분떡을 놓을 때도 되도록이면 앞에다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앞이 따뜻하니까, 뒤에는 좀 썰렁하니까 뒤에다 놓지 마시고 앞쪽 위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착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착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착봉, 본벌 깨울 때 이제 착봉을 할 때는 나는 본벌 깨울 때만 되면 약간 미친놈인 것 같아. 나는 약간 미친놈이야. 착봉을 너무 강하게 붙이는 것 같아, 나는 진짜.
뭐 요런 정도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미친놈이야. 봄벌 깨울 때 보면 착봉을 너무 많이 붙여. 너무 강하게 붙이는, 그래도 됩니다. 벌들이 이제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 그 정도로 착봉을 잘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여자가 만약에 벌을 깨운다 그러면 미친년이 되겠지. 그렇잖아요. 남자가 벌을 깨우면 미친놈이 되는 거고 여자가 벌을 깨우면 미친년이 되는 거야. 뭐 그럴 정도로 나는 봄벌 깨울 때만 되면 착봉을 너무 강하게 붙이는 것 같아갖고 뭐 거의 미친년 수준이, 미친놈 수준이 돼버린다.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착봉을 그럼 왜 강하게 붙이냐. 좀 적당히 붙이면 좋을 것을, 적당히 붙이면은, 적당히 붙이는 것도 물론 적당한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벌이 이제 그렇다고 뭐 돌아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꽉꽉 채워놓는 건 그건 아니고, 그건 거의 광인 수준이고, 광인보다는 조금 못한 거, 이제 미친놈 정도. 그러니까 벌이 안에서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 공간이 그 정도 돼.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죠. 이게 벌들이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강하게 붙여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벌을 강하게 붙이게 되면 벌들이 아주 이제 봄벌 키우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 진짜 이제 엄마가 애를 낳았어. 엄마가 이제 애를 낳죠. 아빠가 애를 낳진 않잖아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아빠가 한 달에 요즘에 뭐 기본적으로 한 집에 갖다 주는 게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450만 원 정도는 갖다 준다고 쳤을 때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갖다 준다고 봐요. 이게 뭐 350만 원 갖다 준 사람들 있으면 뭐 그분들에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뭐 제 친구들이나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400 이상 뭐 혹은 600 미만 요 정도로 이제 집에 갖다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400만 원, 450만 원을 매달 갖다 준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이제 애를 낳는데 그 애를 한 명이나 두 명 낳으면 적당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450만 원씩 이제 벌어다 주는데 애를 한 5명 낳아버렸어.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엄마가 힘들겠죠. 이제 맨날 이 돈이 쪼들리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돼. 아르바이트를 뛰면 애들끼리 놀아. 그럼 사고가 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기준으로 이제 이건 저 혼자 제가 마음대로 정한 기준인데 450만 원을 벌어다 줬을 때 한 명이 아주 그 깔끔하게 한 명 정도는 키울 수 있다. 그러면은 한 명만 낳아야 돼. 그렇죠? 만약에 그 2명을 낳게 되면 그걸 분산을 해서 애들한테 그 뭐 우유고 뭐고 이런 거 사줘야 되니까 제대로 많이 못 돌아가. 그죠? 많이 못 돌아갈 거 아닙니까? 나눠서 주다 보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지만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이 뭐 450만 원, 50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만약에 벌이 한 장벌이라고 쳤을 때는 한 장만 넣으세요. 한 장벌인데 2장을 넣지 마시고. 그럼 이게 3장벌이다. 그럼 3장만 넣으세요. 이게 4장벌이다. 그럼 4장에다가 4장이 조금 넘는 것 같다. 그럼 3의 1가리. 뭐 이런 식으로 가리장, 저는 이제 가리장을 꼭 두는데 이 가리장을 두는 이유는 벌이 이제 나중에 넘쳐났을 때 이제 좀 여기다가 산란 공간이 없을 때 산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란 먹이도 여기 먹이장입니다. 요 맨 마지막 게 먹이장일 거예요. 아마 먹이장일 겁니다. 여기 먹이장인데 이 먹이가 부족할 때 이제 먹이 보충도 되고 뭐 요런 의미로 요거 가리장을 두는 거예요. 이 가리장도 어떻게 보면 쪽발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이 쪽발이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 여유장 정도 되겠죠. 여유장이라고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장. 자, 아무튼 뭐 여유장이라고 해두고 이 가리장을 이제 두고 키우는 분들도 있고 두지 않고 키우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두고 키운다 이거죠. 이게 착봉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일단 절반이 아니라 한 70% 정도가 이제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여기 계신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봄벌 깨울 때는 약간 미친놈이 되라. 약간 좀 또라이가 되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봄벌을 이제 깨우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5장 벌이에요. 벌이 상당히 좀 좋은 편이라서 제가 5장을 붙인 것 같습니다. 5장을 붙이고 가리장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양쪽에 보온재를 대고 그 다음에 이제 화분떡을 이렇게 약간 따뜻합니다. 지금 미직지근해요. 제가 지금 이제 봄벌 깨운 지가 한 8일 정도 됐어요. 1월 1일 날부터 깨웠으니까 요거 이제 이게 하나가 좀 모자라 갖고 2개를 이제 반쪽아리를 2개를 넣은 거예요. 지금 이쪽에 막 먹고 있죠. 먹고 약간 미직지근한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닐 개포를 이제 넣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결로 현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결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매질결 이슬로 내가 한문을 이렇게 잘하다. 이제 뭐 제가 뭐 기본적으로 뭐 그 한문은 뭐 솔직한 얘기로 뭐 학교 다닐 때 배운 것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심보감 정도는 띄고 있잖아. 그죠? 명심보감도 못 띄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 자, 아니 그거는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고. 자, 아무튼 이제 이 결로 현상이 생기는데 이 결로 현상이 처음에 생기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결로 현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그 물이 좀 필요해요. 물이 좀 필요할 때 이 결로 현상이 생긴 요 습기를 가져가 갖고 육아에 사용을 해요. 육아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결로 현상이 생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완료가 됐죠. 이제 그 5매 1가리로 이렇게 완료가 됐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덮습니다. 요거는 이제 너무 꽉 차니까 굳이 뭐 이렇게 안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요런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 신문지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보온재를 이렇게 요게 이제 두 개인데 좀 그냥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고 여기 중간가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2개짜리 이제 긴 개포죠. 2개짜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이죠. 제가 이제 신문을 봐요. 집에서 신문을 보는데 이제 신문 보는 거를 이제 보관해 놨다가 이렇게 이제 요때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신문을 이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설탕포대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요즘 세상에 집에서 신문 하나 안 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쵸? 뭐 문맹인도 아니고 문맹인도 아니고 신문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 참나. 아무튼 뭐 요거는 이제 쓸 거니까 놔두고 개미산 요거 쓰는 거 이렇게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내부 보온이 끝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봄벌을 깨우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물은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제 물을 주는 것은 이제 봄벌을 깨우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소문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급수기를 달아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봉장 주변에다가 이렇게 그 급수장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뭐 또랑물이 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거기서 물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안에다가 넣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에다 넣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저리 가.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 아빠 영상 찍고 있잖아. 저쪽 가서 놀아. 에헤. 저쪽 가. 이제 그렇게 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이제 이 소문 앞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소문 앞에다 달아주는 것을 권장을 하고 이제 날씨가 춥죠. 날씨가 추운데 이제 뭐 개울까지 가서 이렇게 물을 물어온다는 것은 벌들이 이제 소실률이 굉장히 높다. 이제 갔다가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은 필요한데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물은 필요한데 그렇다고 엄마가 된 입장에서 자식들이 목마르다고 하는데 물을 안 갖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엄마가 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물을 갖다 주고 싶으니까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저체온으로 이제 이 동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요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 안에다가 넣어주면 더더욱 좋지만 안에다가 넣어주면 이제 또 개포를 다 걷어야 되고 또 뚜껑을 열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있으니까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급수를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벌을 깨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걔네들 이제 왜 그러냐면 본벌을 깨웠다고 해서 얘네들이 갑자기 열이 뭐 이 안에 35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뭐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지나야지 이제 안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따뜻한 분위기 조성이 되죠. 분위기가 무르익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왕벌의 가슴 깊숙한 그곳, 여왕의 가슴 깊숙한 그곳이 이제 온기를 느끼게 되면 이제 산란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기 있어. 산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산란이 들어갑니다. 산란이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이제 뭐 급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 3일 정도 3-4일 정도가 지나야지 이제 젖을 먹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이 한 2주 정도 걸린다 이거죠.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급수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급수를 해주면서 안에다가 뭘 타주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타주는 건 없고 20리터 물통에다가 20리터에다가 소금 반컵 정도 이렇게 타주고 거기다가 이제 바카스 뭐 좀 선전하는 것 같은데 바카스 같은 거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타서 이렇게 주면은 벌들이 아주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급수를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15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화분떡을 먹지 않고 안이 굉장히 차다, 벌통 안이 차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왕벌이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왕벌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구라든가 아니면은 여왕벌이 좀 겨울에 이제 동사했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여왕벌이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건 여왕벌이 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이제 해체하기보다는 한 20일 정도 더 이제 시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왕벌 유무를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봤는데 여왕벌이 있는 거야. 여왕벌이 멀쩡히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착봉을 너무 약하게 한 겁니다. 착봉을 너무 약하게 했기 때문에 이 벌들이 이제 안의 온도를 올리기가 힘든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지. 외부 온도가 이제 따뜻해질 때까지 뭐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착봉을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리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또 산란이 나가는 경우가 뭐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분떡을 안 먹는다고 해서 안이 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여왕벌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섣부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소 문제는 지금 아직 증소 문제를 말씀드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소 문제는 굳이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보온하는 거 요 정도만 이제 보온하면 돼요. 요 정도만 보온하고 부지포 개포 이렇게 저는 이제 부지포 개포를 쓰고 있는데 부지포 개포를 이제 이렇게 펴가지고 소문 있죠. 소문 위에까지 이렇게 덮어줍니다. 소문 바로 위에까지 조금 위에도 뭐 상관없고 이렇게 덮어주고 한 2개 정도 부지포 개포를 한 2개 정도 덮어주면은 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커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좀 발음이 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제가 원래 이제 발음이
저 뭐야 그 목소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죠. 뭐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목소리가 뭐 거의 그 신성일, 박일 이런 목소리와 거의 뭐 그 견줄 만한 그런 목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주시고 그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분떡을 어떤 걸 쓰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한국 양봉 농협에서 나오는 화분떡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그 한국 양봉 농협에서 나오는 화분떡이 그 일단은 뭐 공신력이 있고 일단 공신력이 있죠. 뭐 간단하게 말해서 그 개인들이 만드는 화분떡은 그 잘못 만든다 하더라도 그 한번 욕먹고 말면 그만이지만 이 공신력이 있는 권위 있는 이 한국 농협에서 만드는 화분떡은 뭐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상당히 좀 이미지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만들 때 FM대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분이 그 화분 포함된 것이 굉장히 그 높다 그래요. 화분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이제 화분을 그 한국 농협에서 나오는 그런 화분떡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좀 벌들이 잘 먹고 벌 키우는데 아주 용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화분떡은 그 뭐 주위에 양봉 농협에서 만드는 화분떡도 그 잘 만듭니다. 다들 잘 만들어요. 그분들께 뭐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안 좋다는 게 아닌데 기왕이면 이제 그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분떡을 선택을 하실 때는 뭐 주위 양봉원에 있는 화분떡을 쓰셔도 상관이 없고 뭐 그거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될 거다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먹이는 언제 넣어주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자, 먹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먹이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이장이 여기도 이제 먹이장이 거의 뭐 이 맨 가해 쪽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이 가운데 들어간 소비들도 거의 뭐 먹이장이 50% 이상 뭐 30% 최하 30% 이상 먹이가 다 재어져 있어요. 재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먹이를 공급을 하진 않습니다. 공급을 하진 않고 이제 뭐 한 3월 달 정도 돼서 그때쯤에나 이렇게 그 먹이 공급을 하는데 그 이제 봄벌을 키우면서 이제 그 사양수를 설탕물을 줘가면서 먹이를 이제 벌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방법은 뭐 각자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이론에 의하면 이제 그 설탕물을 줌으로 인해서 설탕물은 이제 다당류죠. 여러 가지 당분이 섞여 있는데 요거를 이제 단당류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먹었다 뱉었다 이제 효소를 분비해 가면서 이제 먹었다 뱉었다를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그 단당류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요거를 다진다 그랬어요. 이제 그 뭐 꿀을 다진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그 꽃꿀이죠. 꽃꿀이 이렇게 그 유입이 되면 벌들이 이걸 먹었다 뱉었다를 반복을 하면서 꿀을 다진다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뭐 꿀을 다진다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요거도 마찬가지듯이 이제 설탕물을 이제 다당류를 단당류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전화 작업이라고 그래요. 전화 작업. 그리고 요거를 전화당이라고 합니다. 전화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전화 작업을 하면서 이제 벌들한테 열이 납니다. 요걸 열이 나니까 안에 이제 많이 데펴지겠죠. 안이 추우니까 이제 전화열이 생기니까 그걸로 이제 그 애벌레들 이제 온도도 조절을 하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훨씬 더 좋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설탕물을 줘가면서 이제 벌을 키우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이장 위주로 이제 벌을 키우고
근데 이제 먹이장 위주로 키우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이제 이게 밀봉이 이렇게 돼 있죠. 밀봉이 돼 있기 때문에 요 밀봉 된 것은 작년 이제 월동 사양을 줄 때 얘네들이 이제 밀봉을 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전화 작업이 다 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엄마가 애기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먹으라고 밥을 다 해놓은 거야. 엄마의 정성 이런 것이 듬뿍듬뿍 들어간 밥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놓은 그 이제 완벽한 밥상이다. 이제 데워갖고 먹기만 하면 돼. 뭐 전자레인지에다 데우든 가스레인지에다 데우든 데워갖고 먹기만 하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모든 그 먹이에 필요한 요소들이 모두 다 갖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벌들한테는 굳이 전화 작업을 하지 않아도 그 질 좋은 아주 좋은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벌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벌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이제 뭐 벌을 사랑하다 보니까 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그 고생을 좀 덜 할까 이런 거를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먹이장 위주로 키우는데, 그러면은 그 사양수 위주로 키우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 그러면 벌을 안 사랑하나? 우리도 벌을 사랑하거든. 왜 이래 이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또, 그죠?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벌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남자가 이제 여자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가지고 네 방법은 잘못됐고 네 방법은 옳고 이렇게 뭐 말할 수는 없고 방법이 틀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먹이로 키우시는 분들은 요게 이제 그 본벌을 깨우고 나서 한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봉지 사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앞쪽 위주로 가운데다가 이렇게 놔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먹이가 떨어지면 또 이렇게 한 번씩 더 주고 이렇게 되풀이 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본벌을 깨우고 한 15일 후나 20일 이후부터 이제 그 먹이를 주면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본벌을 깨울 때 그 좀 살짝 미친놈이 되어야 된다. 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자분이 벌을 깨우면 뭐라고? 남자가 깨우면 미친놈, 여자가 깨우면 미친 뭐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 그 정도로 돼야지. 그 벌을 이제 착봉을 강하게 깨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보온이에요. 그게 보온. 그게 원래 원초적 보온이죠. 원초적 본능. 원초적 본능, 뭐 영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원초적 보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본벌을 제가 이제 깨운 지가 8일이 됐지만 아직까지 본벌을 깨우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참고를 해갖고 제 영상을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본벌을 깨우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신문지를 이렇게 썼는데 이제 설탕포대로 쓰는 분들도 있어요. 설탕포대로 쓰는 것보다 저는 이제 처음엔 설탕포대를 썼어요. 설탕포대를 뭐 비늘이가 위로 가게 이렇게 덮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 다 부질없는 짓거리고, 그 비늘이가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어차피 비늘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늘이가 있다는 게 중요해. 이 신문지는 비늘이가 없습니다. 비늘이가 없고, 이게 또 그 안에 내부에 그 습기 같은 것도 싹 빨아들이고 보온이 또 잘 됩니다.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하철에 가면은 이 노숙자분들이 이 신문지 덮고 잔다니까. 이 신문지 덮고 잘도 아주 뭐 잘 자. 아주 코까지 골아가면서 드렁드렁. 그러니까 이 신문지를 권장을 합니다.
이 설탕포대보다 신문지가 훨씬 더 낫다. 저는 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모임이 있죠. 우리 모임이 이제 꿀버릇 내 친구,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꿀치네라고 하는데, 꿀치네 이제 가입을 하시는 분, 요청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이제 몇 분씩 계시는데, 그 저희들은 일단은 그 전업 양봉 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가입을 받지 않고 취미 부업 양봉 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이렇게 가입을 받고 있고, 이제 전업 양봉 하시는 분들이 가입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갖고 저도 거절하기도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전업 양봉 하시는 분들은 전업 양봉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저 역시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부업으로 양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업 양봉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노는 물이 달라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거기서 노시면 되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하면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전업 양봉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가입 요청을 하지 마시고, 그 취미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뭐 벌을 이제 좀 시작하고 싶다, 이런 벌이 나 하나도 없는데 가입해도 됩니까? 됩니다. 가입해도 돼요. 가입하고 자주 나오시면은, 그러니까 2년에 2번, 그러니까 2년에 2번이죠. 2년에 2번 정도만 모임에 나오시면, 우리가 또 이제 그 봄에 의리의 벌통 나눔이라고 있어요. 의리의 벌통 나눔이 재작년에는 1통이었고, 작년에는 3통이었고, 올해는 5통입니다. 이 나눔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년에 그 의리의 벌통 나눔으로 기증을 받은 분이 올해 기증을 합니다. 그 정도로 얼마나 이게 좀 굉장히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그죠? 작년에 내가 벌을 한 통 받아서 이거를 잘 키워가지고 올해는 내가 다른 그 힘든 사람한테 벌을 기증하겠다. 그 합천의 이혁상 본부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제 어려울 때 받아가지고, 또 남들이 어려우면 또 기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 이제 그 활성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뭐 간단하게 말해서 이 벌을 하지 않아도 이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솔직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이제 그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죠. 얘기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서로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아무튼 뭐 이렇게 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 요 밑에 이제 전화번호가 나가죠. 요 전화번호로 이제 그 나는 이제 지역이 어디이고 벌이 지금 몇 통이고, 벌이 3통입니다. 아니면 뭐 30통입니다. 나는 벌이 없습니다. 뭐 요 정도 하고 이제 그 정도만 보내주시면 돼요. 벌 몇 통,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경력 정도, 요 정도만 이제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제 가입을 시켜드리니까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서로 이제 어려울 때, 서로 내가 이제 뭐 그 어디 가서 솔직하게 벌 배우기도 힘들고, 벌 누가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뭐 그런 분들,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아주 환영합니다. 환영하니까 많이들 가입하셔가지고 그 서로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나눔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런 모임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자, 꿀버릇 내 친구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